네, 개장 전에 투자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FOMC 발표를 앞두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한 모습이었고요. 또 밑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탄력받는 모습이었는데 그 밑으로 현대 로템, 삼성 SDI, 기아까지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들어왔고요.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산주들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 로템까지도 외국인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개발된 이후 첫 비행에 성공을 했고 또 K2 전차 폴란드 수출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현대 로템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들였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호예수 물량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반 매수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또 밑으로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소폭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주가 쪽으로 좀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LG화학 쪽에서 발을 빼냈고요. 여기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밑에 있는데 이번에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는 탄력을 받았지만 외국인은 매도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악재가 아니라면 수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세 나타냈던 현대차 쪽에서는 외국인이 수익 챙겨가면서 좀 이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기관이 발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있겠고요. 완성차 쪽에서 외국인은 현대차를 팔았다면 기관은 기아를 팔았습니다. 밑으로 네이버와 코스모 신소재도 있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원전 관련한 주식들이 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의 발전소 4기에 부속 건물 건설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훈풍이 도달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주가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가 예측 서비스인 스케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스케치 쪽에서는 매수로 책정을 했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평가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LNF와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현대바이오, 노터스, 그 다음에 인탑스가 있는데 우선 인탑스는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이 되겠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앞두고 약세 흐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재개 소식에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 외국인 쪽에서도 관심을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LNF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밑으로 인탑스, 알테오젠, 오스템 임플란트와 케어젠까지도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호조 소식이 있었죠. 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어제까지도 이 훈풍의 영향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 외국인 비덴트 쪽에서 발 많이 빼내고 있네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고요. 아프리카 TV 쪽 이번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개선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BM은 쉬어갑니다. 외국인의 매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쪽에서 휴마시스가 있고요. 콘텐츠 관련해서 CJ ENM이 있네요. 네, 이번에 우영우 효과 톡톡히 누리나 싶었더니 이 외국인 쪽에서는 발을 빼내면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실까요? 기관 에코프로 팔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환 사채 관련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관은 발을 빼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이번에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쪽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매도 물량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냉랭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밑으로 심텍과 SM도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 MBK 파트너스 지분 인수 소식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메가스터디가 매물로 나와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밝혀왔습니다. 이 투자은행의 업계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는 이 3일 회계법인을 주관서로 선정을 하고 메가스터디 교육 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 메가스터디의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3.5%, 메가스터디 보유 지분 6%, 그리고 일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0%를 웃도는 수준의 지분이 매각 대상으로 알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순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 인수설은 꾸준히 나왔습니다만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이 인수 소식이 계속해서 밀려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능해질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스케치 통해서 메가스터디 교육 향한 이 주가 향방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메가스터디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앞으로 주가 향방 책정해 보시면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7월 FOMC 미국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부터 진행이 되면서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메타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메타 쪽에서는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 날이니까요.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투자 포인트들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